2023년 8월 8일 이정훈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치적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정치적 행보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보다 수가 높은 걸로 보입니다. 선제적으로 자기가 써야 할 책임을 무마하려는 그런 노력입니다. 이재명 씨는 상대적으로 단선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아동 청소년 양육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아동 청소년 양육자 간담회. 여기에서 이 행사에는 여러 명의 어린이가 참석했어요. 물론 그의 부모, 양육자도 참가했습니다. 상당히 어린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초등학교 2학년 김한나 어린이가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무엇 하냐고 하지 마세요. 저는 활동가이고 제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면 몇 살인가요? 만으로 8살인가? 근데 이렇게 똑부러지게 얘기했네요. 지난주에는 교회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친구들과 바닷가에서 파도를 탔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때 나는 후쿠시마 바다라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안전하고 행복한 바다일까? 저는 영상으로 후쿠시마 핵발전소를 봤습니다. 너무 위험해서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했고 로봇이 촬영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온 위험한 물을 바다로 버린다고요? 저는 무지 놀랐습니다. 내가 제일 싫은 건 우리나라 대통령이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걸 찬성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저나 제 친구 누군가가 대통령이라면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걸 절대로 막았을 겁니다. 우리처럼 오염수를 버리는 걸 반대하는 국민도 많다. 모두 힘을 합치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위험한 핵 발전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저는 핵 발전소보다 더 무서운 말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주 월성에 사는 5살짜리 동생도 피폭되었습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그래, 경주에서 피폭된 학생이 있었나요? 5살짜리? 전 금시의 초문인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기에 앞서 이재명 대표는 핵오염수 배출 문제는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피해야 하는 문제이다. 지금 당장 시급한, 장기적으로 미래 세대에 크게 해를 끼칠 것이 분명한 핵오염수 배출 문제에 대해 총력 단결의 대책을 강구하고 저지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을 참석시켜서 의견을 말하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 그 김한나 어린이의 양육자, 부모겠죠. 부모는 김한나 양은 활동가로서 탈석탄법 활동이 뭔가요? 노키즈존 발언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아동은 자신의 주장을 말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권리 및 이해관계에 관한 것에 의견을 펼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동들이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보편적으로 통하고 있는 룰은 아동들에게 정치적 권한을 안 주죠. 지금 18세로 낮췄나요? 투표권을. 피선거권은 당연히 주지도 않고. 아직 양육의 대상이고 더 배워야 하는 아이들인데, 제가 이 앞 시간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일생은 처음 태어나면 먹기만 하고 놀기만 하죠. 먹고 놀죠. 그다음에 조금 더 크면 먹고 익히죠. 그 다음에 익히는 게 어느 정도 되면은 먹고 사는 거죠. 일해야 되고. 먹고 살다 보면은 아주 유능한 사람은 놀고 먹죠. BTS나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나 노래를 하면서 놀잖아요. 그러면서 잘 먹고 잘 삽니다. 먹고 사는 시절에 아주 유능한 사람은 놀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씩은 아주 위기를 당하죠. 죽고 사는 문제에 부닥칩니다. 죽고 사는 문제도 결국 먹지 못하는 문제와 연결되니까 먹는 게 핵심이 되고, 이렇게 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나면은 은퇴를 해서 그야말로 놀고 먹는 거가 되죠. 놀면서도 자기 벌어놓은 게 있으니까 놀면서 먹고, 그러면서 이제 편안한 노후를 맞는 건데, 이 초등학교 2학년 나이라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먹고 노는 단계를 막 벗어나서 먹고 익히는 단계인데, 이런 학생들이 자기 의견을 딱 부러지게 얘기했다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노래를 부른다든지 뭐 재능을 갖춰서
아이들도 아주 굉장한 재능들이 있잖아요. 뭐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더 어린 나이에 축구 재능을 보였는데 그런 재능들은 가질 수 있죠. 근데 이런 판단들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의 판단이 옳다고 하면 그 많은 어른들은 뭔가요?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정보가 많은 어른들은 뭔가요? IAEA는 후쿠시마 방류에 대해서 안전기준과 일치한다라 그랬습니다. IAEA는 바본가요? 그리고 경주에서 5살짜리가 피폭됐다는 건 도대체 무슨 소린지. 저는 이런 어린아이까지 동원하는 이재명을 보면서 참 처절하게 하고 참 뭐뭐처럼 한다 라고 봅니다. 야, 이렇게까지 해서 하고 싶냐. 후쿠시마는 어차피 방류합니다. 방류해서 한 달, 2달, 석 달, 1년 지나고 나서 아무 피해 없으면 그때 뭐라 그럴 거예요. 저는 이재명 씨는 이렇게 하든 뭐 호떡집에 불났듯이 뭐 띄우기만 하려고 하고 즉흥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수가 짧다라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은 더 수가 높다라고 해서 제목에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전남 구례군 양정마을을 찾아가서 섬진강 수해 극복 3주년 생명위령제에 참석했습니다. 섬진강 수해 극복 3주년 생명위령제. 그리고 거기에서 생명이 먼저고 안전이 먼저인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이 먼저고 안전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섬진강 수해를 기억하십니까? 2020년에 있었죠. 그때도 굉장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때 섬진강 댐에서 뭐 쏟아지는 비를 감당 못하니까 방류를 했고 그 방류로 해서 물이 확 불어나니까 그 하류에 이제 가축을 키우는 분들이 많았는데 소 등등 해서 돼지 22,000마리가 죽고 주택 700여 채가 침수되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방문했었어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은 이번에 가가지고 3년 전 양정마을은 전국에서 수해를 가장 크게 입었던 곳이다. 지금도 복구가 다 되지 않았을 것이고 마음의 상처도 많이 남았을 텐데 꿋꿋하게 다시 일어나 활기찬 곳으로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양정마을에 왜 갔느냐? 야, 자, 생명이 먼저고 안전이 먼저다. 이 참 문재인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리인지. 이 섬진강 수해는 왜 터졌는가 하면요. 간단합니다. 문재인 정권 때 한국수자원학회 등에서 이 용역을 받아서 이 수해 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때 이미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고 두리뭉술하다라는 비판이 굉장히 동아 언론에서 다 나오고 전문가들이 다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딱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이 보고서는 홍수 조절 용량이 적다라는 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유사한 크기의 다른 댐에 비해서 적다. 적으니까 수문을 열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핑계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있습니다. 댐 수위를 평소보다 6m가량 높게 유지해 왔다. 평소에는 쉽게 말하면 100m를 유지해야 되는데 평소에는 근데 106m를 유지해 왔어요. 이 댐이라는 게 밑으로 갈수록 좁고 위로 넓어지죠. 위로 수심이 1m 더 늘어나면 물량이 훨씬 많습니다. 6m가 늘어나면 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섬진강 댐은 비가 오기 전에 더 많은 물을 담고 있었어요. 근데 비가 많이 오니까 못 견디는 거죠. 그리고 물 막 급하게 방류하니까 밑에서는 뭐 난리가 나는 거죠. 사람 도망가기도 바쁜데 가축을 언제 치웁니까? 많이 희생이 됐죠. 그럼 핵심은 이 댐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적었다. 뭐 그 문제. 홍수 조절 용량이 적다라는 것도 있지만 왜 6m의 물을 더 담고 있었느냐? 네, 굉장히 많은 물을 더 담고 있었어요. 이거는요. 이 댐을 누가 관리했느냐? 환경부가 했습니다. 환경부가 왜 했느냐? 이 문재인 정권 사람들 그 환경론자들이 여름철 요즘 굉장히 덥죠. 이게 막 더우면은 이게 물이 이렇게 뭐 갇혀 있는 물들이 있죠. 보가 있다든지 고인대물. 그런 데서는 수온이 확 올라가니까 조류가 막 번성합니다. 강에서 자라는 민물에서는 녹조가 자라서 녹조 현상이 하얗게 덮입니다. 그래서 그 녹차 라떼가 그랬죠. 네, 다 그래요. 이번에 이제 큰 비가 오고
뭐 태풍이 온다 그러니까 이거 지나서 며칠 지나서 매우 더운 날이 시작되면 또 녹조가 쫙 덮입니다. 이 녹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은 우리 그 MB 정부가 4대강 만들고 보를 쭉 4대강 보를 만들었잖아요. 보에도 이제 녹조가 덮이죠. 저게 환경 오염 저거 어떻게 하느냐라고 해서 보를 철거하도록 했었죠. 농민들은 그 보가 없으면 우리 농사 어떻게 짓냐고 반대하고 하다가 지금은 보 철거가 잘못됐다라는 결정이 나왔죠. 자, 물은 고여 있고 수온이 올라가면은 고여인 상태에서 수온이 올라가면 녹조가 생깁니다. 그걸 피하려면 물량을 늘리면 돼요. 물량이 워낙 많으면 수온이 많이 안 올라가니까. 그래서 평소보다 6m를 더 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녹조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럼 바다는 어떠냐? 바다도요, 자연 상태에서 수심이 얕은 쪽은 해안천서 쪽이죠. 거기에 바다 너무 더워지면은 거기도 조류가 생깁니다. 조류가 매우 많아지면은 붉은색을 떼서 바다에서 홍조, 적조 현상이 생깁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조가 너무 심하면은 그 연안에서 가두리 하던 고기들이 죽기도 합니다. 네. 그 이제 이런 환경 문제만 집중하게 되면 댐에다가 물을 많이, 댐은 못 부시니까 물을 많이 가둬버렸고, 보는 더 물량을 높일 수 없으니까 부셔라라는 게 문재인 정권의 결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를 없애버렸, 이런 데서는 오히려 홍수 피해가 더 나게 됐고, 댐 물을 많이 달아놓는 데서는 오히려 홍수 피해가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이, 녹조가 피해가 큽니까? 홍수가 피해가 큽니까? 홍수가 100배, 1000배, 10,000배, 억배 큽니다. 그럼 말할 것도 없어요. 아니, 여러분들, 시골에 가셔서요, 논 있죠, 논. 아주 더운 날이 아니라 논에는 다 물이 고여 있잖아요. 그거 다 녹조예요, 녹조. 거기서 키운 벼를 가을에 수확해서 우리가 밥으로 먹고 있습니다. 그 녹조가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그거 보기 싫다고 댐에 물을 가득 다루고 보는 다 해체하게 했습니까? 이게 문재인 정권의 치명적인 실수고, 그렇게 우리가 치수를 해온 사업들이 무너지면서 섬진강 홍수가 발생했던 겁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이런 걸 바로 잡아 나가고 있죠. 네. 그때 이제 2000년에 많은 비가 오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물을 많이 담고 있었으니까 급하게 방류했죠. 방류하기 3시간 전에서 이게 못 견디니까 통보하고 3시간 만에 방류하니까 뭐 주민들이 대피할 시간도 없고 가축들은 옮길 수도 없죠. 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피해가 났습니다. 이거는 문재인이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 피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그때 어떻게 결정이 났는가 하면은 하천에 가게 되면은 홍수관리구역이 있어요. 서울에도 한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강 좌우에 고수부지 있죠. 고수부지는 평소에는 거기서 뭐 텐트도 치고 자전거도 타고 축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시설을 쓰고 있잖아요. 우리 중량천에도 가보면 고수부지 잘 돼 있고 다들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청계천도 보게 되면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데가 있고. 근데 비가 오면 거기 잠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국민들이 써도 좋은데 물에 잠기는 곳, 이거는요 사유지가 아닙니다. 거기에 농사를 지어도 안 되고 뭐 이용은 할 수 있는데 거기서 경제행위를 하면 안 돼요. 경제행위를 하는 것도 불법이지만 경제행위를 하게 되면 절대 보상을 못 받습니다. 이게 하천부지라고 그러죠. 쉽게 말하면 홍수관리구역. 거기에서 이렇게 짐승을 키우거나 농사를 졌다 피해 본 거는 배상을 안 해준다. 그 바깥의 지역에서 있다가 떠내려간 짐승들이라든지 농산물, 집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준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그 지역 주민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의 48%를 지급하라. 48%는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은 하천구역, 홍수관리구역에서 피해본 것까지 다 요구를 했던 건데 그거 빼고 40%. 그러니까 거의 주민들이 요구한 거를 다 들어줬죠. 그럼 홍수관리 제대로 했으면은 이 피해가 안 날 수 있는 것들이, 국고를 안 내도 되는 것들을 준 거죠. 그래서 그때 순창 임실 8개 시군의 6천 명의 주민들에 대해서 중에서 4,400여 명에다가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환경부가 하지 않고 물관리 제대로 했으면 피해를 안 볼 수 있는 피해를 국민들은 입었고, 그때 뭐 소 한 마리가 지붕에 또 올라가 있는 거 뭐 구하고 화제가 되고 그랬었잖아요. 이게 정책 잘못으로 인한 재해입니다. 이게 문재인 씨가 책임져야 되고, 제가 문재인 씨는 잡아놔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이 홍수 때도 제가
뭐 평화의 댐 예를 들면서 뭐 수해 문제에서 여러 가지 방송을 했었어요. 도대체 물 관리를 환경부가 하는 나라가 어디냐? 그건 국토관리부가 해야지. 지금 이제 이번에도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와서 피해가 있었고 청주 오송기지에서 사고도 났었고 또 이번에 큰 비가 오고 그러면 또 비가 피해 있으면은 또 4대강 보호를 다 복원하는 쪽으로 결정됐으니까 이제 그 4대강 보호를 없애려고 한 문재인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다가옵니다. 그 다음에 남북 문제 잘못한 거, 안보 문제, 사드 문제, 뭐 문재인 씨 책임이 너무 많죠. 자, 그거를 의식했는지 이렇게 딱 나와서 이 섬진강 수해 극복, 뭐 위령제? 섬진강 수해 극복 3주년 생명 위령제. 누가 주최했는지 모르지만 이 마을에 가서 양정마을하고 지금 문재인 씨가 살고 있는 평상마을 뭐 자매결혼도 맺고 뭐 그렇게 쇼를 하고 있는 거죠. 정치행위를 하면서 자기가 잘했다라고 하면서 미리 수를 쓰는 겁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문재인 씨가 이재명보다 수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문재인 뒤에는 주사파, 뭐 탁현민 등등 그런 사람들이 많은 제주꾼들이 있죠. 받쳐주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이제 쭉 판세를 보니까 새만금도 말입니다. 예타를 아예 면제해서 새만금 국제 항구를 짓게 해주고 예타 10번이나 떨어진 새만금 공항을 짓게 해주고 아주 새만금 전북에 막 엉터리로 국고를 퍼주고 그러면서 새만금 잼버리는 엉망이 된 거. 이거에 대해서 이낙연 씨는 내가 총리를 할 때는 전 정권이 해왔던 평창 올림픽을 잘 치렀는데 어떻게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이 해왔던 문재인 정권이 해왔던 새만금 잼버리를 이어받아서 엉망이 되니까 전 정권 탓하느냐. 전 정권 근데 사실 전 정권이 엉망을 해놨죠. 그 뒷마무리를 못한 건 문제긴 하지만 엉망으로 해왔죠. 이것도 이제 문재인한테 책임을 물어야 돼. 왜 예타를 면제했고 예타에서 어떻게 10번 떨어진 게 인정이 되느냐. 이런 걸 다 의식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재인을 잡아야 됩니다. 아마 문재인 씨가 이렇게 움직인 데는 민노총 등 주사파들이 다시 이 사람을 아바타로 내세워서 움직인다는 뜻이죠. 그거를 읽어내야 됩니다. 문재인이 아주 하하하 무골로인처럼 웃으면서 부인과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때 2020년 홍수가 컸을 때 문재인 당황했었죠. 기차 타고 막 지방 내려갔었는데 그때 부인 김정숙 씨는 경기도 어디 마을에 가서 몸 빼입고 막 수해 복구하는 작업 해주고 그랬었죠. 굉장히 당황했었어요. 윤석열 정부도 이제 강한 싸움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계속 현장 확인을 하고 공무원들을 움직이도록 하셔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못하면 윤 정부도 실패합니다. 네, 문재인은 잡고 윤 정부는 전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당연히 이재명은 먼저 잡고요. 네, 저희 판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